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CNN 모델 설계 시 어떻게 레이어를 조합해야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모델을 설계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4개의 아키텍처는 모두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1등 했었던 CNN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제안된 레즈넷 아키텍처는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CNN 아키텍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제안된 알렉스넷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인공신경망 방법론이 아닌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설계된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CNN 아키텍처인 알렉스넷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며 본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방법론은 컴퓨터 비전 인식 분야에 전면에 서게 됩니다. 알렉스넷은 오늘날의 딥러닝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제안 당시 시점으로 보았을 때 나름 깊은 신경망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활성함수로 ReLU를 맨 처음 사용한 모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노멀라이제이션 요소로 로컬 리스판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사용했었는데요. 해당 기술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등장 이전에 사용되었던 기술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키텍처가 대안될 당시 GPU의 메모리는 3기가로 매우 작았습니다. 따라서 모델 학습을 위해 2개의 GPU를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알렉스넷은 19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46,510번의 인용이 되었고, 이런 알렉스넷의 인용 횟수가 다윈의 종의 기원 인용 횟수에 맞먹는 것을 보면 알렉스넷이 머신러닝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알렉스넷의 각 레이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의 입력은 C 곱하기 H 곱하기 W로 3 곱하기 227 곱하기 227이고, 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가 64, 커널이 11, 스트라이드 4, 패딩이 2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크기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CNN 레이어 이 필터 수와 같고요.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크기는 요 출력 크기 W와 H는 이 붉은 박스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므로 W-K 플러스 2P 나누기 S 더하기 1로 27-11 플러스 2 곱하기 2 나누기 4 더하기 1, 즉 56에 해당이 됩니다. 크기 W와 H는 정방이기 때문에 W가 56이면 H도 56이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이 차지하는 메모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웃풋 픽셀 수는 이렇게 C 곱하기 H 곱하기 W이므로 64 곱하기 56 곱하기 56이고, 각 픽셀은 플로팅 포인트 32를 기준으로 4바이트씩이므로 메모리 사이즈는 2704 곱하기 4 나누기 1024로 총 784kB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
첫 번째의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일까요? 파라미터의 개수는 나이브하게 계산했을 때 C인 곱하기 K 곱하기 K, 즉 이와 같이 생긴 필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필터가 필터 수만큼, 즉 C 9개의 개수만큼 가지게 되므로 64 곱하기 3 곱하기 11 곱하기 11로 23,232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바이어스가 필터의 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64 곱하기 3 곱하기 11 곱하기 11 더하기 64 해서 23,296이 바로 저 파라미터의 개수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부동 소수점 연산수는 몇 번일까요? 계산을 위한 플롭 수는 아웃풋 사이즈와 아웃풋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연산수를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1의 경우 아웃풋 사이즈는 64 곱하기 56 곱하기 56이고 아웃풋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산수는 필터 크기와 같으므로 3 곱하기 11 곱하기 11이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73메가 플랍에 해당됩니다. 알렉스넷은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RELU를 씌우고 풀링 레이어를 쌓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풀링은 채널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로 세로를 다운샘플링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풀링 레이어의 출력 크기는 커널과 스트라이드 그리고 인풋 사이즈에 의해 결정되며 알렉스넷의 첫 번째 풀링 레이어의 출력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빨간 박스 식을 따르게 되고 계산 결과는 27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풀링 레이어의 가로 세로 크기가 27인 것은 앞서 계산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 파라미터의 메모리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메모리 크기는 아웃풋 픽셀 수에 해당되므로 아웃풋 픽셀 수인 64 곱하기 27 곱하기 27 그리고 하나의 아웃풋 픽셀을 표현하기 위한 32 플로팅 포인트인 4바이트 나누기 1024에서 182.25kb가 바로 이 풀링 레이어에 사용되는 메모리 크기입니다. 그리고 풀링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 크기는 0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풀링 레이어는 학습 파라미터인 러너블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링 레이어의 부동 소수점 연산수는 몇일까요?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의 크기와 아웃풋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산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풀링 레이어의 출력인 64 곱하기 27 곱하기 27 곱하기 그리고 커널의 크기인 3 x 3을 통해 0.3메가 플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테이블에는 이 풀링의 플랍 결과가 0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0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알렉스넷은 이렇게 컨볼루션 1과 풀링 1 뒤로 컨보 2, 풀링 2, 컨보 3, 컨보 4, 컨보 5, 풀링 5까지 쌓게 되고 이 FC 레이어를 쌓기 전에 이 풀링 5 뒤로 플래튼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이 플래튼이라 함은 텐서 데이터를 1D 벡터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FC6에 대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인풋
이렇게 인풋 채널 수 곱하기 아웃풋 채널 수 더하기 바이어스 텀인 아웃풋 채널의 수로 계산 결과는 377749K가 되고, 이 FC6에 대한 부동 소수점 연산 수는 아웃풋 수와 아웃풋당 연산 수를 곱하기 때문에 9216 곱하기 4096으로 이렇게 38메가 플랍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FC7 레이어는 FC6 레이어와 동일하게 4096개의 필터 수를 가지고, 마지막 FC8 레이어는 1000개의 필터 수를 가지면서 최종적인 출력을 1000으로 맞추게 됩니다.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미지넥 데이터의 클래스 수와 동일한데요.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영상 분류 클래스 수가 1000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FC8 레이어의 필터 수도 1000으로 설정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렉스넷의 각 레이어의 필터, 그리고 커널, 스트라이드, 패딩과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네, 아쉽게도 이 당시만 해도 CNN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레이어에 대한 분석이 완성되지 않아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만들게 된 최종 형태라고 합니다. 알렉스넷을 분석하여 메모리 사용량과 파라미터 수, 그리고 연산량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모델 초반부에 메모리 소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반부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 스페셜 레졸루션이 크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수가 많아 매번 대용량의 액티베이션 맵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면 알렉스넷의 파라미터는 주로 모델의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는 컨볼루션 레이어보다 FC 레이어에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동 소수점 연산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알렉스넷보다 좀 더 효율성이 높은 모델 설계를 위해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는 알렉스넷과 동일한 레이어 수를 가진 GF넷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GF넷은 알렉스넷의 각 레이어를 튜닝한 모델로 컨볼루션 1에서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감소시켰고, 컨볼루션 3, 4, 5에서는 필터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더 높은 스페셜 레졸루션을 얻어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CNN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특별한 원리나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자, 2014년에 드디어 프린시플 디자인을 가진 아키텍처 VGG가 등장했습니다. 이 VGG 네트워크는 19개의 레이어로 정확도는 약 4% 증가시킨 아키텍처입니다. 이 VGG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CNN 아키텍처의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의 알렉스넷과 GF넷은 특별한 원리 없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완성되었기에 모델의 규모를 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VGG에서는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는 3x3 크기와 1 스트라이드, 1 패딩을 가지도록 설계하였고, 모든 풀링 레이어는 2x2 크기와 2 스트라이드를 가지는 맥스 풀링이며, 풀링 레이어를 통과하면 채널의 수는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구성할 때 몇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하나로 묶어 이를 스테이지라고 명명하고, 해당 스테이지를 여러 개 쌓아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을 적용한 여러 가지 뛰어난 성능의 VGG 모델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모델이 여기 보실 수 있는 VGG16과 VGG19입니다. 지금부터는 VGG의 설계가 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GG 네트워크는 왜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를 3x3으로 고정시켰을까요? 이는 3x3을 통해 5x5 혹은 7x7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면서 적은 연산량을 보이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2개 혹은 3개 쌓으면 5x5와 7x7 레이어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ReLU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5x5 혹은 7x7 컨볼루션 레이어 한 개보다 여러 개의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면 더 많은 non-linearity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VGG 네트워크는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를 3x3으로 설계함으로써 더 뛰어난 성능을 더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풀링 레이어는 2x2 크기의 커널에 스트라이드 2, 패딩이 0인 맥스 풀링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더불어 왜 풀링 레이어를 지나면 채널의 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일까요? 빨간 박스에는 풀링 레이어를 적용 유무에 따른 컨볼루션 레이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좌측은 풀링 없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태운 정보이고, 우측은 풀링을 적용한 이후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태운 모습입니다. 좌측과 우측을 비교했을 때 우측이 좌측보다 파라미터 수는 4배 더 많은데 메모리의 소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플랍 수는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고 채널을 2배로 설정하는 설계 방식이 더 뛰어난 성능을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VGG의 설계 철학은 VGG 이후에 많은 CNN 모델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 슬라이드는 알렉스넷과 VGG16을 메모리 사용량과 파라미터의 수, 그리고 연산 수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된 알렉스넷과 달리 VGG는 앞서 설명한 설계 철학을 통해 더 깊은 네트워크 설계 방식을 통해 뛰어난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구글렛입니다. 2014년에는 CNN의 설계 철학을 적용한 VGG 말고도 구글렛이라는 아키텍처도 개발되었습니다. 구글렛은 딥러닝 모델의 높은 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구글넷의 설계 철학이 가져온 몇 가지 혁신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어그레시브 스템 네트워크입니다. 어그레시브 스템이란 지금까지 제한된 CNN 모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CNN의 모델 시작 부분에 스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급격한 다운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인셉션 모듈입니다. 이 인셉션 모듈은 CNN 모델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셉션 모듈은 패러럴 브랜치 오브 컴퓨테이션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사이즈를 임의로 선정하기보다는 요 빨간 박스의 모습과 같이 여러 개의 커널 사이즈를 적용한 컨볼루션 레이어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또한 이 파란 박스와 같이 이전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로 채널 수를 줄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레즈넷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셉션 모듈은 구글넷을 구성할 때 VGG에서 스테이지 개념을 도입했던 것처럼 모델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아래의 테이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전의 VGG와 알렉스넷에서는 모델 후반부의 FC 레이어에서 많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구글넷에서는 이런 FC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를 줄여보고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VGG처럼 플래튼 레이어를 통해 모든 텐서 데이터를 원디 벡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피처 벡터의 평균만 원디 벡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FC 레이어에서 7x7 스페셜 레졸루션을 모두 처리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먼저 7x7 데이터를 1x1 크기로 감소시킨 뒤 FC 레이어를 적용함으로써 파라미터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제한되기 이전의 CNN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레이어 10 이상의 깊이를 가질 경우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즉 모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학습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모델을 더욱 깊게 쌓기 위한 특별한 방식들이 도입되곤 했는데요. 먼저 VGG의 경우 11개의 레이어 크기의 모델을 먼저 학습한 후 학습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모델의 크기를 키워나갔습니다. 구글넷의 경우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란 것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모델의 마지막 부분에만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색 박스들과 같이 모델 중간중간에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와 FC 레이어로 구성된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해 나갑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복잡한 방식 대신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던 해입니다. 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제한되어 딥러닝 모델에서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와 같은 특이한 테크닉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또 다른 혁신을 가져다 둔 레지듀얼 네트워크, 즉 레즈넷이 제한되었습니다. 레즈넷 이전의 딥러닝 모델은 아무리 깊게 레이어를 쌓아도 50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한된 레지듀얼 넷은 무려 152개의 레이어를 학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우 깊은 신경망 레지넷은 레이어의 개수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모델의 에러 레이스를 반으로 줄이는 혁신을 선보인 것이지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등장한 이후 10개 이상의 층을 쌓아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레이어를 더 깊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능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많은 연구자들은 더 깊은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분석을 통해 트레인 에러와 테스트 에러 모두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는 무언가 때문에 언더피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어가 56개인 모델과 20개인 모델이 있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56개의 레이어의 모델은 최소한 20개의 레이어의 모델만큼의 성능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56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의 첫 20개의 레이어는 20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을 통째로 복사한 뒤 나머지 레이어가 항등 함수, 즉 아이덴티티 펑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의 그래프 결과처럼 56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이 20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델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최적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는 남는 레이어가 항등함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이 VGG에서 적용되었던 하나의 블락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적용된 레지듀얼 블락입니다. 이 레지듀얼 블락에서는 두 번째 RELU가 적용되기 전에 add 게이트를 통해서 블락의 입력 값을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결과와 더해준 뒤에 RELU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결과가 0인 경우 아이덴티티 펑션과 동일한 블락이 되므로 레지듀얼 블락은 아이덴티티 펑션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레지듀얼 블락과 함께 대표적인 CNN 모델인 VGG와 구글넷의 디자인 철학을 도입하였습니다. 레지넷은 VGG의 설계 철학에 따라 모든 스테이지를 쌓아 모델을 구성하였고, 여러 스테이지를 쌓아 모델을 구성하였고, 모든 스테이지의 컨볼루션 레이어는 3x3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스테이지에서 다운샘플링 시 채널을 증가시키는 방식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글넷처럼 어그레시브 스텝 네트워크와 에버리지 풀링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레즈넷에서는 인풋 사이즈와 각 스테이지에서의 블락 수만 조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플랍수와 에러를 가진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는 레즈넷 18과 레즈넷 34와 같이 상대적으로 깊지 않은 모델에서는 왼쪽과 같은 베이직 레지듀얼 블락을 사용하였고, 상대적으로 더 깊은 모델을 만들 때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바틀렉 레지듀얼 블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바틀렉 레지듀얼 블락에서는 3x3 컨볼루션을 2개 사용하는 대신 1x1, 3x3, 1x1 총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처음에는 1x1 컨볼루션에서는 채널의 수를 4분의 1로 줄이고 마지막 1x1 컨볼루션에서 다시 채널의 수를 원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이런 방법을 통해 더 많은 비선형성과 좀 더 적은 플랍의 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테이블은 여러 버전의 레지듀얼 결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레즈넷 50은 레즈넷 34에서의 이 베이직 블락을 바틀렉 블락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이런 변경으로 플랍 수는 조금 희생하였지만 에러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즈넷 101과 레즈넷 152 모두 각 스테이지에서의 블락을 증가시킨 것이며 이를 통해 더 깊은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이미지넷 챌린지 말고도 코코 디텍션, 코코 세그멘테이션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컴퓨터 비전 여러 분야에서 베이스라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몇몇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프리액티베이션 레지듀얼 블락입니다. 이는 레이어 계산 순서를 바꿔본 시도로 ReLU를 컨볼루션 레이어보다 먼저 배치하여 설계한 방식입니다. 이런 설계 아이디어는 레지듀얼 랩 블락 윗단 레이어가 항상 파지티브 값만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펑션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시도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프리액티베이션 레지듀얼 블락의 경우 성능이 이 소폭 이렇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최근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7년 기준 여러 CNN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VGG의 경우 많은 메모리와 연산이 드는 것에 비해 성능이 매우 우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구글넷의 경우 연산이 매우 효율적이지만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렉스넷은 적은 수의 연산이 필요한 만큼 성능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VGG에 비해 빠르게 동작하면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전처럼 혁신적인 시도보다는 이전까지의 모델을 잘 이용해서 퓨전한 모델이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때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바틀렉 블락을 총 G개만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레드넥스트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레드넥스트에서는 단순히 블락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늘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바이원 컨볼루션 채널을 4분의 1로 축소하는 대신 임의의 C만큼 축소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기존의 바틀렉 레지듀얼 블락과 동일한 연산이 수행되는 이 C 값을 구해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채널을 기준으로 단계씩 두 그룹으로 스플릿하는 그룹드 컨볼루션도 등장하였습니다. 이 그룹 컨볼루션은 그룹의 수만큼 GPU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전체 채널을 GPU의 수만큼 분리해서 각 GPU별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즈넥스트에서 바로 이 그룹 컨볼루션 방식을 차용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 슬라이드는 그룹 컨볼루션을 이용하여 레즈넥스트가 동일한 비용으로 더 나은 성능을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 즉 SE 개념을 적용한 모델이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은 지역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채널 단위 정보를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여 요 C by 1 by 1의 특징 맵으로 압축하는 스퀴즈 오퍼레이션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스퀴즈 연산을 통해 압축된 정보들의 채널 단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 번의 FC 레이어와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통해 중요한 특징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축소 비율은 FC 레이어에 의한 연산량을 줄이기 위함이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최저값 16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된 특징 맵은 기존의 특징 맵에 곱해줌으로써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안된 SE 블락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CNN 모델 발전사의 중심에 있는 이빈시대 챌린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케글에서는 상시로 본 대회를 접할 수 있으며 지금도 이 대회를 통해 유익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회 종료 이후 제안된 설계 방식 중 영향력이 큰 네트워크 중 하나는 덴슬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달리 이전 피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컨캐트네이트에서 블락을 구성하여 스테이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휴대폰이나 인베디드 환경에서도 모델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전과 달리 무조건 높은 성능보다는 성능과 연산량을 타협한 모델들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모바일넷인데요. 이 모델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과 같은 두 종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제안하였습니다. 모바일넷 이외에도 CBPR 2018년에 셔플렛과 모바일넷 버전 2, 그리고 ECCB 2018에 셔플렛 버전 2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딥러닝 모델 설계와 관련하여 매우 핫한 분야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NAS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은 사람이 직접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방식으로 우수한 딥러닝 모델 설계를 찾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능의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 NAS 기술은 매우 큰 비용이 소모되는 기술이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며 리소스가 많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접근하기 힘든 기술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사람이 설계한 CNN 모델과 NAS 기술을 통해 설계한 CNN 모델의 성능 비교 그래프입니다. 이 나스 모델은 학습 방식 모델의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적은 파라미터의 수와 적은 연산 횟수를 가지면서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초창기 CNN 모델은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2. 구글넷은 처음으로 CNN 모델 설계의 효율성을 고려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3. 레지듀얼 넷은 매우 깊은 네트워크도 학습이 가능함을 보인 사례에 해당됩니다. 4. 레지듀얼 넷이 넷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연산 복잡도를 올리지 않고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였고, 5. 모바일 넷과 셔플렛 등 모바일 디바이스 위에서도 잘 동작하는 매우 작은 네트워크가 제한되었습니다. 6.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CNN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머신이 CNN 모델을 설계하는 NAS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는 각자 응용 분야에서 어떤 CNN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백본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케이스에 완벽한 CNN 아키텍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분야에서 CNN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새로 설계하기보다는 앞서 제안되었던 CNN 모델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즈넷 50이나 레즈넷 101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만일 가벼운 CNN 모델이 필요한 환경이라면 모바일 넷이나 셔플렛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